예전 폭락을 한번 보면 돼. 2020년도의 폭락, 2023월달 폭락 보면은 여기서 떨어지다가 5일선을 요날 회복하죠. 그랬는데 반등은 고작 요거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5일선을 이날 다시 깨죠. 그러면은 무조건 다시 조심하는 겁니다. 다시요. 이게 나스닥이라고 칩시다. 나스닥이 이제 지난 금요일에 5일선 회복했어요. 반등하는데 다시금 깨는 날이 오면 이날 급락하면서 깨거든요. 깨면은 그 이후에 또 5일선을 타고 또 떨어진다. 자, 안 좋은 상황을 보려면 2008년으로 돌아가시면 잘 알 수가 있는데 2008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 속에 머리 그려두세요. 만약에 지금이 1차 하락이고, 그죠? 반등이 나오죠. 이거 21선까지 넘죠. 근데 이후에 다시금 이 바닥을 깼을 때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다가 5일선을 넘은 다음에 반등을 하죠. 심지어 노란색인 21선까지도 넘는데 그 이후에 다시금 5일선과 21선을 여기서 깨죠. 21선도 회복했다 깨면은 여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저점을 또 깨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절대로 손절할 수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것도 거의 2000선에서 1500까지 급락한 거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 이후에 그냥 정직하게 5일선 맞고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떨어지는 것도 보시면은 5일선을 맞고 떨어지다가 여기서 5일선 회복하죠. 근데 이것도 딱 이틀만 반등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21선에다가 인버스를 일부 배당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엄밀히 말해서 살짝 회복하긴 했지만 21선 못 넘고 또한 61선도 못 넘고 61선과 121선 회복 전까지는 일부는 인버스를 적어도 10% 10%든 5% 5%든 조금이라도 배당을 해놔야지. 왜냐하면 5일선만 회복한다고 반등이 큰 건 아닙니다.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때도 단기로 보면 꽤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1500에서 한 1600까지 팍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시기마다 다릅니다. 이게 진짜로 폭락하기로 돼 있는 시절엔 그렇고 반대로 여기처럼 만약에 이후에 지금 위치가 여기라면은 여기인지 지금 위치가 여기인지 이해되시죠? 과연 지금이 1번일 거냐 아니면은 2번일 거냐를 우리는 이평선을 통해서 그대로 대응만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거로 갈지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이래서 뭐 몇 분기 되고 뭐 금리가 어떻고 다 소용없어요.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우리말 좀 심하게 번역하면 아무도 좆도 못 맞춘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당장 다음 달에 금리를 맞출 수만 있어도 우리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그거 좆도 아무도 못 맞춘다. 그런 식으로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저평가를 투자하는 것하고 피터 린치가 그러고 얘기한 게 있죠. 늘 시기마다 이런 15% 이상의 급락장이 늘 왔다. 이것도 진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등할 거긴 반등할 건데 지금의 여기 위치 아직 덜 떨어졌다. 한 단계 더 떨어진 다음에 나스닥도 지금이 반등이 아니야. 여기도 보시면은 그죠? 여기도 떨어지다가 여기도 꽤 크죠. 떨어지다가 살짝 5일선 회복해서 21선까지 붙는다고요. 근데 21선을 보통 못 넘고 다시 추가 하락하고 여기 나스닥을 한번 끼워 맞춰서 보면은 그런 거죠. 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꼭 염두에 둬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오르다가 코스피 선물 어인 선물 방향이 맞는다면은 이제 수요일부터 떨어지 수요일 밤부터 떨어지는 거지 뭐. 그죠? 수요일 밤부터 월화 반등한 수요일 밤부터 떨어져서 나스닥이 이렇게 돼서 진짜 반등은 12,000에서 이렇게 화들짝 그리고 그 이후에 하반기 돼서 개폭락 반등이 뭐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되든 이런 거 하나 생각하시고 아니면 지금부터 반등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서 또 하다가 언제 꺾일지 몰라요. 더 많이 가다 꺾일 수도 있고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추세를 진입을 못하고 맞고 꺾일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물론 재상승 재진입해서 옛날처럼 V자로 오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가 또 큰 대세 상승을 한다. 뭐 이것도 하나는 넣어놓은 두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게 발 빠진 V자가 돼서 아주 빠르게 그렇게 급반등 해가지고 요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급반등은 하는데 마측반은 하는데 살짝 전고점 넘자마자 또 다시 폭락 시작해서 그러다가 쭉쭉 떨어진 경우 있고 근데 제가 지금 하락하더라도 뭐 좀 더 하락하든 어떻든 간에 저는 이게 1차 하락을 보고 반등 그리고 진짜 개폭락은 나중에 떨어지다가 또 큰 반등이 나옵니다.
떨어지다 2반등도 꽤 큽니다, 여러분. 그죠? 2반등도 꽤 크고. 그러다가 결국에 진짜 폭락은, 여기서도 반등이 또 크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개폭락할 때는요, 이걸 이렇게 헷갈리게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이 어디든 간에 저는 이샷이든 지금 어디로 봐야 될까요? 여기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샷이 나온다고 해도 나중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나스닥 자체도. 근데 여기가 정말 이게 무서운 게, 여기는 61선하고 61선, 120선 다 회복하잖아. 사실 여기는 또 인버스가 없어야 돼. 나중에 61선, 120선 깨면 또 인버스 넣고, 간단하죠. 21선 깨 인버스 넣고, 또 인버스 넣고, 인버스 일부 박아놓고, 그리고 여기 깨면 또 줄이고. 복잡하죠. 지금 너무 중구난방 설명해서 좀 죄송하고요. 사실은 어느 지점에서든 5일선을 중요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지점에서는 좀 61선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적어도 21선까지 기다려보자. 21선 회복했지만은 61선을 못 넘을 것 같다. 뭐 등등등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점이라는 거 하는 것이, 그죠?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아무리 더 긴 그림상의 장기 차트로 월봉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 짜잔짜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방금 설명한 이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건 역시 장기 추세가 나간 지점이라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그 의미에서 아직은 현재가 나가진 않았습니다. 장기 추세가 나가지 않았다는 점은 기억을 하시고, 나가기 전까지 많은 헷갈림이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폭락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닭한법부터 코스닥이 사실은 그때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코스닥이 거의 3,000선까지 올랐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후에 나스닥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저는 고점을 맞출 수 있을까? 일단은 지금처럼 예를 들어 2년 추세가 깨졌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또 오르고 두 번을 더 헷갈리게 한다. 나스닥이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누구도 못 빠져나가겠죠. 그쵸? 나스닥이 여러분 지금 나스닥이 여기라고 칩시다, 여러분. 나스닥 여기라고 칩시다. 반등아 또 여기라고 치던지 간에 나스닥이.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고 내리고를 앞으로 2번을 더 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영원히 못 빠져나갈 겁니다. 근데 그때가 되더라도 저희는 늦춰 잡아서 여기를 나가는 데를 매우 조심하겠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어디 지점이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3,000 찍고 2,000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난 1년 넘도록 계속 코스닥은 닭한번으로 오르기만 했어요. 그리고 늘 2,000을 깼다가도 다시 3,000까지 막 올리고 이거를 여러 번 했어요.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요? 앞으로도 부지런히 이거를 어떻게 될지를 보면서 가게 되는데, 그 베어 트랩이라고 하던가 불트랩인가요? 아무튼 트랩이 있습니다. 트랩. 제가 하는 얘기들이 다 이게 이론화 돼 있는 내용이 불트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트랩처럼 이렇게 함정이라 그러나 이렇게 하여튼 그런 뜻일 겁니다, 아마. 맞나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린 건 똑같죠. 반등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전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깨질 때, 다시 깨질 때 반등하다가, 자, 나스닥의 지금 저점은 목요일이었죠. 반등을 하다가도 지난 목요일에 저점을 깬다. 그러면 무조건 다 던지고 나와야 돼요. 이거는 이제 패턴이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복잡해서 몰라먹겠다. 어쨌든 올선 회복하면은 요거라도 나옵니다. 요거라도 나오니까 요거 나올 때 또 많이 떨어지는 또 한 20, 30% 어떤 종목도 50% 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선택해보고 이후에 21선을 추가 회복하느냐 아니면 외선물 동향을 보고 불트랩 가능성을 꼭 보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녹음을 하고 나면은 말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한다고 좋아하실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지루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강의 시작할 때 한 5분 안에 끝내야지 하고 하는데 늘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니까요. 조금 아무튼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모릅니다. 5일선, 21선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3208 우리 증시 3208이나 뭐 예를 들면은 2958이나 이렇게 정해도
뭐 늘 정해드리는 라인이 있죠. 2908이니 뭐 이런 라인들이 약간 그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요거나가 3208 중요하고 요 저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5일선하고 이 수평선들을 또 해서 이번에는 괜찮았죠. 다 그죠? 이때부터 다 대응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박스권 대응 다 괜찮았고, 근데 이제 반등 때 이제 또 많이 오른 애들은 또 엄청 많이 오르거든요. 그거를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업종 선택을 좀 잘해서 반등이 한 5%, 10%, 지수가 한 5% 반등하더라도 일부 종목 한 10% 이상 반등된 종목 좀 보고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반등이 너무 작고 다시 하락할 거면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게 나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외인 선물 통해서 조금 가늠하면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사실은 나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우선이다. 걔네가 나스닥이 만약에 계속 상승치는 게 이득이 되는 토토가 나오면은 그렇게 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근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면은 전 솔직히 애플은 믿겠지만 다른 종목은 잘 안 믿겨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고점에서 분식을 많이 하기도 해서 그렇죠. 결국 월가가 이 나스닥의 이 엄청난 장난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 시킬지 한번 재밌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일어나는 그것도 한번 좀 재밌게 한번 외인 선물이 크게 하방인데, 상당한 하방인데 나스닥은 반등 신호가 났을 때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연휴 기간에 어떤 움직임이 있길래 외인들이 하방을 놔뒀을까? 이거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나스닥이 더 올랐을 때 과연 목요일날 외인들은 우리나라 선물을 어떻게 또 큰 상방으로 전환할지 등등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